안녕하세요. 자, 오늘서부터 2024년도 우리 세무사 시험 대비 원가관리회계 연습 이제 우리가 시작할 건데, 자, 먼저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나눠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우리 이제 OT니까 강의 계획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OT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일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강의 계획을 보게 되면 강의 계획 및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까다롭다는 거예요. 원가관리회계가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내용을 아예 몰라가지고, 특히 이제 유해상 같은 경우에 내용을 아예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결과가 이제 보면 이게 꼭 하나씩 하나씩 이제 2차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함정들이 있고 또 큰 함정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이제 동차 입장에서 풀었을 때는 객관식 푸는 거하고 같은 수준의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게 그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작은 함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함정들을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통 동차사행에서 이제 합격하는 게 좀 이렇게 비율이 적은 거고, 근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유예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까다롭다는 게, 이제 2차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함정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그 2차 시험에 강한 실력을 배양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수업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비슷한 얘기예요. 주제별 기본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출제 유형별로 최적화된 풀이 방법을 습득해요. 기본 개념을 이제 주제별로 기본 개념을 확실히 정립한다는 건 뭐냐면, 2차 시험도 나오는 유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못 풀게 되는 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물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확실히 정립한다는 건 뭐냐면, 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 유형을 다 암기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뭐 암기라는 게 이게 그냥 이 기준도 아니, 이 원가를 얘기를 어떻게 암기하냐? 이제 그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암기라는 거는 뭐 어떤 거를 뭐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그 스토리를 스케치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머릿속에 다 스케치가 그려진 상태에서 딱 들어가면 문제를 한번 딱 읽고, 출제원이 이제 뭘 물어보는지 이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쌓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기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고 바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도 2차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그 공부는 바로 뭐냐면, 뭐 원가관리계뿐만 아니라 재무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입니다. 기출문제.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저희 교재에서는 이 기출문제가 세무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시험의 추세가 과거에 회계사 시험에서 나왔던 그런 유형들이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무사 시험은 점점 더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스타일이에요. 회계사 시험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쉬워지는 스타일인데, 세무사 시험은 과거에 이제 회계사에서 다뤘던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가관리계 같은 경우에 회계사에서는 따로 시험을 보지만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걸 회계학 일부에서 재무회계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까다로운 문제들을 시간 내에 푸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보게 되면 세무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계사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원서에 있는 이제 CMA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실려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또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그런 문제들로 이제 간추려가지고 이제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제 공부가 될 거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원가 관리 얘기는 한마디로 자료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요 연습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료 해석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 목적에 이제 그렇게 간단히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분들,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로서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강생인 경우에는 수업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들은 이제 뭐 정해진 일정에 시간대에 와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은 딱딱 요 강의가 이제 개설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다 계획 세워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듣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를 미리 풀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습과 복습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예습이라는 거는 지금 그 밑에 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의 주제가 있거든요. 유예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재가 기본 문제하고 실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잠깐 우리가 이제 교재의 구성 내역을 보게 되면 교재 요번에 이제 새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제 문제수를 줄이긴 줄였는데 나와보니까 두꺼워요, 또 책이. 예. 책은 아주 잘 나온 것 같은데. 예. 자, 아무튼 자, 목차를 한번 보게 되면, 크게 이제 1부, 2부, 3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강의 교재를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부와 그 다음에 2부와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원가 흐름과 배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부가 결국에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 1부는 재무제표 작성 목적의 원가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부하고 3부는 이제 관리회계인데, 이제 3부는 이거는 의사결정 회계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과 이제 이게 성과평가. 그 다음에 2부는 관리회계를 위한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공부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관리회계 목적에 이제 우리가 목적은 관리회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원가 계산인데, 원가 통제 목적인 이제 표준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동 원가 계산. 예, 자, 그래서 이제 원가 계산의 관리적 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시험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로 두 문제가 되지만, 이걸 이제 세분화 시켜보면, 이제 물음이 이제 각 문제별로 이렇게 물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음을 쭉 따져보면, 거의 물음이 9개에서 10개의 이제 문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객관식 문제, 까다로운 객관식 문제 9개에서 10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예, 공통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시험 경향을 이제 보면 공통자료가 주어져 있고, 이 공통자료의 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원가 자료가 되겠죠. 원가 자료가 주어진 다음에 요걸 가지고 원가액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제 문항을 제시해 가지고 관리에게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공통자료는 원가 자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물음에서 이제 추가적인 문항을 더 가지고 원가와 관리에게를 이제 동시에 물어보는 그런 종합 문제의 형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출제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회계사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죠. 그 이전에는 또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 이 중에서 이제 어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항을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될 때도 꼭 관리회계 문제는 꼭 같이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건데,
요즘에는 아주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다양하게. 예, 좀 더 가지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까다로운 객관식 문제 9개에서 10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30분 만에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30분 만에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를 다 유형을 다 암기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스케치되지 않은 이상은 이건 실제 시험에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한 70%에서 80%까지 맞춘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솔직히 여기서 50%만 넘어도 이제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70에서 80% 맞추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 회계학 일부에서는 이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잘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면 각 장별로, 그렇죠, 1장 그리고 2장 다 기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그 각 이제 회차별로 강의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해야 될 게 거기에 있는 실전 문제, 이걸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 원가 관리에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2차 시험 뭐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금방 옵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원가 관리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예습은 읽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놨듯이 2번에서 3번 이상, 일단은 먼저 읽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2회에서 3회도. 그래서 이제 이걸 읽고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린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스토리는 기억하고 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숙독이에요, 숙독. 자료 하나 하면서 이제 숫자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뭐와 관련된 숫자에 이제 그렇게 고민해보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 수업에서 이제 해석을 해주겠죠.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고, 그 다음에 접근은 어떻게 되고, 이제 쭉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그걸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해서 풀이를 해요. 그리고 복습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 이 복습하는 요 텀이 이제 한 2, 3일 간격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복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 다음날 정도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하셨던 그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지 않고 풀이를 하는 겁니다. 풀이를 해서 이제 풀면 맞으면 그거는 나중에 풀어도 또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리게 되면 이제 뭐 때문에 틀렸는지를 이제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만 다시 반복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에 따라서 뭐 난이도 이제 이게 뭐 어렵고 뭐 틀린 부분이 많고 적고에 따라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읽을 때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는 거는 2번 푸는 거예요. 많이 풀어봤자 2번 푸는 거고, 대신 이제 많이 읽어갖고 온다는 거죠. 저는 이게 특히 2차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동차생도 그렇고 이제 유예생도 그렇지만, 뭐 유예생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유예 기간 동안 공부하는 건데, 외국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는데 처음에 일단은 막 듣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렇죠. 흘려 듣고 막 그러는데, 뭐 흘려 듣는다고 해서 뭐 압니까? 그렇죠. 물론 영어 공부했어도 흘려 들어도 뭐예요. 그 단어가 이제 처음부터 안 들리고 이제 계속 몇 번 들으면 이제 뭐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은 안 되죠. 그런데 자막을 보는 거죠. 자막을 보면, 그러면 이제 듣는 거하고 이제 자막 보면 이제 뜻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리고 혼자 이제 반복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하도 여행 중독에 걸려가지고 요즘에 제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짜 영어 진짜 못하는데 그 최근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막
유튜브 보면서 막 이것저것 막 보면서 막 앱 다운받으면서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저도. 와, 그런데 진짜 제가 그 외국 나가서 그래도 몇 마디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렇게 진도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회 동안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에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복습만 잘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수업 시간을 더 잘 듣기 위해서는 한 1, 2회독, 뭐 3회까지는 좀 그렇고 한 1, 2회독 요 실전 문제. 기본 문제도 제가 풀어줄 건 풀어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제 주로 다 이제 실전 문제를 웬만하면 거의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은 제가 풀어둘 계획이니까 실전 문제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고 이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실전 문제는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제가 추린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막 책 만들다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뭐 13장의 최신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문제는 많지만 여기 이제 뭐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많이 봐야 될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씩은 다 이제 읽어는 봐라 하는 거야. 13장이에요. 제가 아마 생각해봐도 13장에 문제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이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후회되네. 이거 반으로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집어넣다 보는데 13장은 그렇게 이제 뭐 시험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만 잘 숙지를 하셔도 여기 지금 뭐 세무사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뭐 회계사 시험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회계사 교재는 여기서 세무사 이름만 빼고 회계사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회계사 기출문제만 조금 더 몇 개 더 집어넣으면 회계사 되는 건데 아무튼 이 교재가 굉장히 세무사 2차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더 훨씬 더 그러니까 세무사 실제 출제되는 그 시험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더 많고 더 내용이 깊기 때문에 요것만 잘 공부하시면 아마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까다롭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까다롭지 않게 느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고 딱 나오는 수준만큼 공부하고 들어가면 절대로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느껴진다는 거는 이 문제 통해서 이게 이제 함정이 많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또 해석을 또 이제 잘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해 보면 실제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적응도가 훨씬 높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16회차로 이제 이루어졌고, 아무튼 16회차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강의를 다 맞출 생각이고, 뭐 보강, 뭐 원가 관리에서 보강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모의고사 시험 보는 연습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런 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진도별로 쭉 나가다가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치르면서 아무튼 수업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원가관리회계가 원가관리회계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 이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재, 이제 교재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를 보면 좀 약간 허걱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유예생이긴 하지만 원가관리회계 실력이 좋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유예생이라고 하지만 뭐 원가관리회계 실력이 이제 기초적인 그런 수준도 있긴 한데 지금 이 유예 수업에서 2차 연습서를 우리가 풀 때 뭐 기본서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까지는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업 듣다가 기본적인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차 교재 기본서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
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거기 기본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제 눈으로 한번 훑어보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기본 문제는 제가 이제 풀지 않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눈으로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푸는 문제는 여기 이제 PPT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풀 문제들은 다 이제 여기 PPT 강의 통해서 제가 다 풀어 드릴 건데, 잠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실전 문제 1번 이제 푸는 거잖아요. 1장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고 있죠? 물음이 먼저 나오고 있죠? 예. 물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이렇게 이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2차 시험 문제를 풀 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스토리는 다 스케치를 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형별로 쫙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원가 관리계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치가 된 상태에서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물음부터 먼저 봐야 돼요. 물음. 요구사항부터. 그 요구사항을 읽어보면 요 앞서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게 딱 이게 이제 느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요구사항을 읽게 되면 요구사항을 다시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 볼 때도 항상 이 물음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물음을 이제 좀 기억을 하면서 물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런 거 다 하나씩 다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제 접근을 할 거니까,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읽을 때, 그렇죠? 이제 먼저 예습을 할 때 읽을 때 그 습관도 요구사항을 먼저 읽으세요. 이게 항상 문제부터 먼저 읽는 습관을 갖게 되면 시험장 가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 가서는 요구사항부터 먼저 읽어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이제 계속 요구사항을 먼저 읽으면서 이제 문제를 좀 예상하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 읽을 때도 항상 요구사항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풀어주지 않는 거는 그냥 눈으로 스캔하거나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찬가지로 다 풀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실전 문제를 풀이해 줄 거니까 이제 거기에 염두에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습은 꼭 1, 2회 꼭 숙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는, 그거만 잘 지켜주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가관리에서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력을 쌓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뭐 강의 계획서하고 OT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